배민이 착해진 게 아닙니다. 계산이 바뀐 겁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배달라이더 근로자성을 두고 본격적으로 싸움이 붙으면 배민이 진짜 돈을 쏟아야 하거든요. 거기다 독일 본사 최대 주주까지 교체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스케줄제 폐지, 이거 양보가 아니라 꼬리 자르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민이 왜 지금 스케줄제를 폐지한 건지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성입니다. 2025년 무렵부터 최저임금 심의에서 배달 라이더를 프리랜서로 볼 거냐 근로자로 볼 거냐를 놓고 논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근로자성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4대 보험 가입시켜야 됩니다. 최저임금 보장해야 됩니다. 퇴직금도 줘야 돼요. 라이더가 전국에 대충 잡아도 20만 명 넘습니다. 20만 명한테 4대 보험을 다 해주면요, 계산기를 안 두드려봐도 조 단위가 나오거든요. 배민 재무팀이 이 숫자 보면 명절 상여금이 아니라 명절 공포가 오는 금액입니다. 근데 스케줄제가 살아있으면 이건 빼박이에요. 출퇴근 시간을 플랫폼이 정해주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프리랜서인가요? 프리랜서한테 출근 시간을 찍어주면서 자유계약이라고 우기는 건 줄서기를 시켜놓고 자율입장이라고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심의위원회 앞에 이거 올려놓으면 배민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민이 한 건 이겁니다. 시험감독한테 답안지 넘기기 전에 가장 확실하게 틀린 문제를 급하게 지운 거예요. 양보가 아닙니다. 감점 방지입니다. 기사들이 거리에서 싸워서 얻어낸 것처럼 포장이 됐는데요. 솔직히 타이밍을 보면 심의 일정이 다가오니까 배민이 계산기를 다시 두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배민 위에 있는 독일 본사 딜리버리 히어로요. 그 최대 주주 프로서스가 수익성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전 전략은 시장 점유율 확대였는데 이제 돈 남기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물론 지분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정리되는지 전부 공개된 건 아닙니다. 근데 방향이 바뀐 건 확실해요. 쉽게 말하면 건물 주인의 마음이 확 바뀐 겁니다. 건물 주인이 마음을 바꾸면 세입자한테 하는 말이 달라지거든요. 이전 주인은 이랬어요. 일단 방 많이 채워. 적자 나도 괜찮으니까 시장 점유율을 올려라. 그래서 배민이 그동안 돈을 그렇게 쓴 겁니다. 쿠폰 뿌리고 프로모션 돌리고 스케줄제도 유지하고, 이게 다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비용이었어요. 근데 새 주인은 들어오자마자 질문이 다릅니다. 남는 거 있어? 첫 마디가 이거예요. 수익성이요. 지금 있는 데서 돈을 뽑아내라. 건물 인테리어에 돈 쓰지 말고 월세나 제대로 걷어라. 방향이 180도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 스케줄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스케줄제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시간대별 인력 배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거기다 근로자성 리스크까지 안고 가야 돼요. 새 주인 입장에서 이 항목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월세는 안 들어오는데 수리비만 나가는 빈 방이에요. 그러니까 새 집주인이 장부를 펼쳤는데 스케줄제 칸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던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본 결과 가장 먼저 잘라야 되는 항목, 간판은 그대로 걸어두고 내부 공사부터 치는 거죠. 이건 라이더를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장부를 위한 결정입니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스케줄제가 폐지돼서 좋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안 묶이고 콜 골라서 뛰는 게 기사 입장에서는 좋으니까요. 근데 배민이 이걸 왜 하필 지금 했는지를 알고 나면 감정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자기 장부에서 빨간 줄을 지운 건데 지우개 가루가 우리들 쪽으로 날아온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심의 앞에서 감점을 피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새 주인 앞에서 장부를 정리하려는 계산이었어요. 두 개가 동시에 터지니까 스케줄제를 접은 겁니다. 라이더한테 잘해주려는 마음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셈법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 몸통을 보겠습니다. 꼬리를 잘랐다고 했잖아요. 스케줄제를 폐지했다고. 근데 몸통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이 로드러너 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시범 도입하고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드러너가 뭐냐면 배민이 직접 배달 인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스케줄제 폐지했다고 해놓고 다른 간판을 달아서 같은 배달 관리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 상황이냐면요, 정문에는 폐업 신고 붙여놓고 후문으로는 같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문으로 스케줄제를 내보내고 뒷문으로 로드러너를 드리는 겁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구조는 그대로예요. 간판 교체 비용만 쓴 셈이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달 단가입니다. 스케줄제가 없어지면 콜 자유롭게 잡을 수 있다고 기대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마음 압니다. 근데 현실은 좀 다르거든요. 시간대 배정 없이 모든 기사가 같은 콜을 보게 되면 콜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콜을 노리는 눈이 늘어나는 거예요. 경매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입찰자가 2배로 늘었어요. 근데 이 경매는 거꾸로 작동합니다. 가장 싼 값에 뛰겠다는 사람한테 콜이 가는 구조거든요. 자유로워졌다면서요. 자유롭게 바닥을 향해 경쟁할 수 있게 된 자유입니다.
워크나우도 마찬가지예요. 워크나우는 로드러너에서 스케줄제를 유지하면서 반발이 너무 세지니 지금의 일반 배민 쿠팡처럼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서 콜을 잡는 기능인데 들으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접속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경쟁이 치열해요. 비피크 시간대에는 콜 자체가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경쟁의 자유를 준 겁니다. 뷔페문은 열어줘서 좋은데 막상 그 안을 보니 먹을 접시가 3개뿐인 상황이에요. 꼬리를 잘랐는데 몸통이 커졌어요. 스케줄제든 워크나우든 이름과 구조는 약간 바뀌었는데 결과는 그대로예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사실 그냥 간판만 바뀐 겁니다. 이쯤 되면 간판 교체가 배민의 핵심 역량인 것 같습니다. 배달 바닥에서 꽤 오래 뛰면서 하나 배운 진리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이름을 바꿀 때는 결과를 바꿀 때보다 그냥 간판을 바꿀 때가 10배는 많았다는 거예요. 스케줄제를 스케줄제라고 안 부르면 스케줄제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대별로 인력을 배치하고 콜을 몰아주고 배정 알고리즘이 기사를 관리하면 그건 영원히 그저 이름만 다른 스케줄제입니다. 메뉴판을 새로 인쇄했는데 가격이 같고 양이 같고 맛이 같으면 그건 리뉴얼이 아니라 인쇄비만 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바뀌려면 필요한 건 새로운 제3의 배달 앱 개발이 아닙니다. 단가 구조예요. 콜 한 건당 기사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됩니다. 최소 단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앱을 10번 바꿔봤자 달라지는 건 아이콘뿐입니다. 기사가 콜을 자유롭게 고른다는 게 진짜 자유가 되려면 고를 만한 콜이 있어야 되거든요. 2,000원짜리 5개 중에 골라라. 근데 지금은 이런 느낌이죠. 아니 5개 중 고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택지가 전부 같은 금액이면 메뉴판이 아니라 통보서라고 봐야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배민이 꼬리를 잘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면 새 꼬리가 납니다. 이전 꼬리하고 모양만 다르지 기능은 똑같아요. 새 앱이 나오면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건 이름이 아닙니다. 단가가 이전보다 나아졌는지, 배정 기준이 공개됐는지,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이 3가지가 안 바뀌었으면 그건 새 꼬리가 자란 거고 간판만 한 번 더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이건 배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쿠팡이츠도 보고 있고 요기요도 보고 있어요. 배민이 스케줄제를 폐지하고도 괜찮더라, 비용이 줄더라, 근로자성 심의도 넘기더라. 이 결과가 확인되는 순간 나머지 플랫폼도 같은 계산기를 두드릴 겁니다. 배민 하나의 결정이 아니라 배달판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탄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스케줄제 폐지는 근로자성 심의를 앞두고 감점을 피하려는 계산이었다. 둘째, 독일 본사 전략 변화로 수익성 중심 장부 정리가 겹쳤다. 셋째, 꼬리를 잘랐지만 로드러너 확대와 단가 구조는 그대로라 몸통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배민의 계산은 끝났습니다. 이제 계산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새 앱이 나왔을 때 이름만 바뀐 건지 구조가 바뀐 건지 단가가 오른 건지 경쟁만 늘어난 건지 셈법의 주체가 플랫폼에 있는 한 기사는 계속 셈을 당하는 쪽입니다.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답안지를 남한테 안 뺏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무사히 집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